안녕. 오늘부터는 크리톤을 같이 읽어볼까? 나는 이기백 번역본으로 읽고 있어. 주석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크리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친구 이름이야. 소크라테스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갑내기 절친이지. 대화를 들어보면 철학적으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키는 듬직한 친구야.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 아마 큰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280m 떨어진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어. 그곳으로 친구 크리톤이 찾아오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돼. 크리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초조한 얼굴이 아닌 편안한 얼굴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에 차마 깨우지는 못하고 그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답지. 아테네에서는 형이 선고되면 보통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진대. 해마다 아테네를 구한 테세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델로스에 배를 보내서 거대한 행사를 하는데 사절단 배가 돌아올 때까지는 사형이 금지된대. 이때가 바로 그 시기여서 소크라테스 사형도 한 달 정도 뒤로 미루어졌어. 그런데 크리톤이 곧 그 사절단 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감옥에 온 것이야. 크리톤은 사형이 내일 집행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놀랍게도 소크라테스는 꿈에 나타난 여인이 예언을 했다면서 사형은 내일이 아닌 모레 집행될 것이라고 말을 해. 크리톤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첫째 부분은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탈옥을 권유하는 부분이야. 두 번째 부분은 소크라테스가 법률을 의인화하여 대화를 하면서 왜 자신이 탈옥을 할 수 없는지를 크리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야. 차근차근 살펴보자고. 크리톤의 대화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소크라테스야. 변명에서는 자신을 석방하더라도 신의 사명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시민 불복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런데 크리톤에서는 아테네 법에 따라서 탈옥하지 않고 사형에 임하겠다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마 이 태도에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찾을 수가 없어. 이 부분은 후반부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자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할까? 안녕. 오늘은 크리톤이 친구 소크라테스에게 탈옥하라고 권유하는 장면을 같이 읽어볼까 해. 소크라테스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찾아온 크리톤. 크리톤은 친구에게 애원하듯이 탈옥을 권유하지. 그 이유로 든 것이 자신이 만일 소크라테스를 탈옥시키지 않고 죽게 한다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친구를 잃는 것이고 또 친구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었어. 크리톤은 당시 아테네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수치의 문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 아테네 사회에서는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자부심이 좌우되는 수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 이에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응수를 하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큰 해로움도, 큰 이로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의견이야. 이 말은 어쩌면 당시에 어리석은 결정을 한 중후 정치를 간접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 있어.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시 이 사회에 이러한 태도는 매우 생소하고 이질적인 것이었어. 크리톤은 물러서지 않고 소크라테스를 설득하려고 시도해. 탈옥을 거부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도 자신을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며 아들의 양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 그리고 만일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설득을 해. 소크라테스가 이 말에 과연 설득이 되었을까? 크리톤의 권유에 소크라테스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를 보여. 자신은 원칙을 따르는 사람으로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해서 자신의 원칙을 버릴 수는 없다는 원칙주의자적인 면모를 보여줘. 소크라테스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며 남에게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옳은지 아닌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을 해. 그러면서 크리톤이 제안한 탈옥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토론해 보자고 말을 하지. 소크라테스답지. 그러면 탈옥은 과연 정의로울까? 소크라테스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야. 이 원칙에 근거해서 탈옥이 과연 정의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하지. 그러려면 먼저 정의로운 것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지? 소크라테스가 고찰한 정의의 원칙들은 첫 번째로 결코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만일 정의롭지 못한 짓을 당한다 하더라도 보복으로 상대방에게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두 번째는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혹여 해를 입히더라도 보복으로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지. 세 번째는 다른 누구와 합의한 것들이 정의롭다면 그것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야.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아테네 시민 일반이 가진 정의관과는 차이가 나는 정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야. 전통적 정의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의관은 이른바 보복의 정의관이야. 친구들을 이롭게 하되 적들은 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보복의 정의관이지. 소크라테스는 바로 여기서 전통적인 보복의 정의관을 도덕적 정의관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소크라테스는 위에서 말한 정의관의 근거에서 과연 탈옥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해. 그러나 크리톤은 이 논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탈옥이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를 알아볼까 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안녕.
안녕.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정의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탈옥이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 볼까 해.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법률을 의인화시켜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 먼저 의인화된 법률은 소크라테스가 탈옥하는 것은 법률과 나라를 파멸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하지. 만일 소크라테스가 탈옥하게 된다면 법정 판결들이 무력하게 되고 이 나라는 전복될 것이라는 거지. 탈옥이 나라를 전복시키게 된다면 이는 정의의 두 번째 원칙인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파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탈옥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는 거지. 두 번째 논변은 부당한 판결 때문에 탈옥을 한다면 이는 보복으로 법률과 나라를 파멸시키는 것이며 이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지. 여기서 법률과 나라를 부모의 비유를 하고 있어. 법률과 나라에 의해 태어나서 양육되고 교육받은 자로서 법률과 나라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고 해서 설득하려 하지 않고 보복으로 그것을 파멸시키려 한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되는 것이지. 이는 또한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혹여 해를 입히더라도 보복으로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 세 번째 논변은 탈옥이 정의로운 계약과 합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야. 아테네 시민들은 법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70년 동안 해외에 한 번 나간 일을 제외하면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어. 또 재판에서는 추방령보다는 죽음을 택했고, 그러므로 이 아테네의 제도가 소크라테스에게는 만족스러웠다는 것이고 아테네 법률이 그에게도 정의로웠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로 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으니 말이야. 만일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한다면 정의의 세 번째 원칙인 다른 누군가와 합의한 것이 정의롭다면 그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 따라서 결론은 탈옥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되지. 의인화된 법률을 등장시켜서 소크라테스는 탈옥이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논변에서는 크리톤이 권유한 탈옥의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지. 앞서서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는다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친구를 잃는 것이고 친구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못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도 탈옥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고 아들들의 양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을 했어. 그리고 만일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설득을 했지. 이에 의인화된 법률을 등장시켜서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해. 만일 소크라테스 자신이 탈옥을 한다면 친구는 추방되고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재산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지. 또한 탈옥해서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한들 이미 법률의 파괴자인 소크라테스는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그가 하던 철학적 논변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야. 또한 탈옥이 자식들의 양육과 교육에도 더 도움이 될 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자식들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서 외국인으로 양육해야 한다면 이는 더 좋을 것이 없다는 거지. 만일 아테네에 아이들을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이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해서 아이들을 아테네에 남겨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지. 어찌되었건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아이들을 돌봐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옥을 한다면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고 정의롭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법률 파괴자인 탈옥자로 저승을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환영을 받을 리 없다는 거야. 이에 크리톤은 완전히 설복이 돼. 소크라테스는 코르반테스의 의식에서 들려오던 아울로스 소리가 그 의식이 끝나더라도 멜로디가 귀에 윙윙 거리듯이 의인화된 법률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듯 하다고 말을 해. 마지막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 소크라테스: 친애하는 벗 크리톤이여, 나는 이런 말들이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네. 마치 코리반테스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울로스의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듯이 말이네. 그리고 내 귀에는 바로 이 말소리가 윙윙거리며 내가 다른 것을 들을 수 없게 하네. 알아두게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관한 한 자네가 그것들에 반대하는 주장을 편다면 자네의 주장은 헛된 게 될 것이네. 하지만 자네가 뭔가 더 해볼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말해보게. 크리톤: 소크라테스, 나는 할 말이 없다네. 소크라테스: 그러면 이쯤에 두게, 크리톤. 그리고 신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그대로 하세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안녕. 소크라테스 하면 두 가지 언명이 떠올라.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 또 하나는 악법도 법이다. 첫 번째,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 신전에 쓰인 말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야. 그럼 다른 하나, 악법도 법이다는 과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일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다고 의심을 받는 작품이 바로 크리톤이야.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와 다른 태도로 논란이 되는 작품이야.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시민 불복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배심원들이 그를 조건부 방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신의 명령을 따라 지혜를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해. 또한 과두 정권이 지배했을 때 레온을 잡아오라는 부당한 명령을 정의롭지 못하다 하여 거부하기도 했어. 이에 반해 크리톤에서는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탈옥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므로 국법에 따라 사형을 받겠다는 권위주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 모순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일본 학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연구가 있어. 그 후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그 입장이 강화되고 보편화되었다는 것이지.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학자들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과
책들을 발표했어. 권창은, 강정인, 김주일 등이 그들이야. 이후 악법도 법이라는 해석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교육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일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려고 해. 첫 번째, 소크라테스 변명과 크리톤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야. 소크라테스는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 끊임없는 탐구를 보여주고 있어. 이는 소크라테스에게 국가의 명령보다 더 상위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의 명령과 신의 명령이 상충한다면 기꺼이 신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일관된 원칙이야. 이런 맥락에서 크리톤의 후반부에 법률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소크라테스 변명과 크리톤은 상황적 조건이 다르다는 거지. 크리톤에서는 소크라테스 변명과는 달리 법의 명령에 상충되는 신의 명령이 드러나 있지 않아. 그러므로 변명에서는 신의 명령에 어긋나는 법의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단호함이 나올 수 있으나 크리톤에서는 그런 단호함이 드러날 수 없어. 변명에서 다이몬의 무응답이 자신의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도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지. 즉 죽음에 순응하는 것이 신의 명령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어.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모순된다고 볼 수가 없어. 처음부터 훌륭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란 원칙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지. 발화 조건이 다른 두 작품에서 보여준 소크라테스의 다른 태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법률을 일관되게 존중했다는 것이야. 소크라테스가 겪은 법정 과정은 당시 아테네 법률상 합법적인 것이었어. 고소, 재판, 판결, 사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당시의 아테네 법률에 의거한 적합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지. 소크라테스는 그 절차에 따라 결과에 승복했어. 그가 지키려 했던 법은 평생 사랑했던 아테네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존중했다고 볼 수 있지. 즉, 소크라테스는 그 법을 악법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가 불복종하려 했던 것은 그에 대한 적합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은 배심원들의 편결이었어. 정리하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을 악법으로 보지 않았기에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받은 불의에 대해 저항하고 타도하고자 하는 전복적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것이야. 소크라테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에 승복했으며 사형을 받아들였을 뿐이야. 그는 결코 악법의 희생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희생물로 죽은 것이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의 언명으로 알려진 두 가지, 너 자신을 알라와 악법도 법이다는 둘 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야. 지금까지 크리톤을 같이 읽어보았어. 그럼 여기까지 할게. 안녕.